교회의 대면 예배 금지를 철회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이 등장했습니다. 청원은 이틀 만에 3만 6천 명이 동의하면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첫 한국인 목회자가 나온 지 120주년을 맞아 한국 기독교 최초로 신학교육을 시작한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역사를 되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평생 남모를 헌신으로 교회를 지탱해왔던 여성들을 조명한 특별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교회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인 기후위기 기독교 신학 포럼이 오는 10일 정기 포럼을 개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교회의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는 이틀 만에 3만 6천 명이 동의하며 코로나 시국에 한국교회가 차별받고 있는 현실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입니다. 지난달 30일 이 청원 사이트에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방역 조치가 기준이 모호하고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은 7일 현재 4만 6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민주화운동 당시에도 교회는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성역으로 인정돼 많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을 이유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예배 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로 방역 규칙을 잘 지키고 있음에도 대중교통이나 백화점 등 다른 공공장소와 비교해 차별을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중단하라는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며 예배를 강행했을 때도 이런 논란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대중교통은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교회는 규모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게 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겁니다.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은 운영 중단 처분을 받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교회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정부의 방역 지침은 따라야겠지만 지금처럼 기준 없는 지침은 불신과 불만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 관계자가 답변을 하게 됩니다. 청원이 이달 29일까지 진행됨에 따라 향후 교회와 성도의 참여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한국인이 나온 지 올해로 120주년이 됐습니다. 외국인 선교사의 목회로부터 자립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목회자를 양성할 수 있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데요. 한국 기독교 최초로 신학교육을 시작한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이를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01년 국내 감리교회 연회에서 김창식, 김기범 두 목회자가 우리나라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6년 만에 이뤄진 일입니다. 1885년 미국 감리회 해외 선교부가 한국 개척 선교사로 임명한 아펜젤로와 스크랜턴은 인천 제물포를 통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서울에 배재학당을 설립하고 신학부를 개설해 성경과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한국 신학교육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출발입니다. 신학교육을 받은 김창식과 김기범 두 사람은 당시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설교를 할 수 있는 본처 전도사로 약 6년 동안 사역했고 감리회 연회 기준으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돼 1901년 5월 14일 서울 상동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올해가 그로부터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감신대가 이를 기념하며 마련한 자리에서 협성대학교 한국교회사 서영석 교수는 한국인 최초 목사 안수가 주체적인 한국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체적으로 한국인이 한국인을 스스로 선교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배출하게 된 신호탄이다. 이후로 엄청난 귀한 지도자들이 속속 배출됐다고 하는 한국 땅에 기독교 부흥의 시대가 열렸다. 서 교수는 한국인 최초의 목사 안수에서 한민족이 기독교 복음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는 점도 엿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지 20년이 채 되지 않아 첫 현지인 목사가 배출된 것은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보더라도 상당히 빠른 진척이었다는 겁니다. 이어 감신대 이덕주 은퇴 교수는 김창식, 김기범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목회자의 모습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김창식은 당시 25년간 목회하면서 새로 설립한 교회가 48처이며 설교한 수를 보면 170차에 이른다고 보고했습니다. 김기범 역시 인천지방의 강화와 옹진, 영종, 부평 등지를 수시로 순회했습니다. 이런 순행 목회가 교회를 내 것으로 착각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으며 지금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닮아야 할 모습이라고 이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감리사님이 어디로 날 파송하든 순종하는 그런 감리교 목사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것이지 목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사유화로 인한 온갖 부조리와 부패와 오류를 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는 이 시대 목회자들이 복음만을 위해 전생애를 바쳤던 초기 목회자들에 따라 이 땅 곳곳에서 진정한 사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의 시작과 부흥을 견인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일평생 복음을 위해 봉사했지만 그 행적과 활동이 잘 알려지지 않은 기독 여성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가 남모를 헌신으로 교회를 지탱해온 기독 여성들을 조명하는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남녀가 유별하고 여성들이 바깥 출입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하던 시절,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나갔던 여성들이 있습니다. 한국 최초 자생교회인 소래교회 출신으로 남편과 함께 중국에서 독립운동에 힘썼던 김구래 집사는 세문안교회 최초 여집사로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 봉사에 앞장섰습니다. 오늘날 전도사에 해당하는 직책을 맡았던 이라이 조사는 40대에 과부가 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신방과 전도, 가정 성경 공부를 인도하며 평생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모두 당시 여성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겁니다. 유교적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는 여성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주체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세문안교회가 창립 134주년을 맞아 마련한 특별 전시회에선 이 같은 근대 기독 여성들의 활약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문안교회는 각 부서 구성원들이 교회 살림을 수행하는 재직회 기록과 당회록을 바탕으로 여성들이 보여준 믿음의 역사를 특별 전시회를 통해 조명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사실은 이 여성들이 뒤에서 다 감당을 했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헌신을 했고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여성으로서 누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존귀함을 더욱더 회복하고요. 그 마음에 새기고 우리 후배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정신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전시에선 1880년대 조선 후기부터 1945년 광복까지 교회사에서조차 잘 드러나지 않았던 무명의 여성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전도부인이라 불렸던 여조사들의 이야기는 전도에 대한 열정을 일깨웁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여성들로 성경과 신학에도 밝았던 이들은 집집마다 안방의 여성들을 찾아다니며 전도와 양육에 힘썼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던 사경회에선 성경 교사 역할을 하며 교회 부흥을 견인했고 찬양대에선 성악과 피아노 등으로 예배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이 밖에 전시는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던 10명의 장로교 여선교사들의 사역과 발자취도 소개합니다. 한국교회를 지탱해온 여성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세문안 여성사 특별 전시는 9월 30일까지 세문안교회 1층 갤러리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교회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 출범한 기후위기 기독교 신학 포럼이 제3차 정기 포럼을 오는 10일 개최합니다. 기후위기 기독교 신학 포럼은 신학자들과 교회의 연계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에 앞장서 나가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선 한국판 그린 뉴딜 및 탄소 중립 이행 현황에 대한 논의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지난 6일 농협과 함께 전국 취약계층과 방역의료진을 위한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농협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과와 즉석밥, 돈육캔 등 13종이 든 식재료 꾸러미를 구세군에 전달했습니다. 구세군 장만희 사령관은 취약계층과 의료진에게 위로를 전하겠다며
56,400개의 농산물 꾸러미를 3차례에 걸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촌교회 성도들이 단기 선교의 일환으로 유튜브에서 홈쇼핑을 오픈했습니다. 이보다 더 비쌀 수 업샵이란 이름으로 열린 홈쇼핑에서는 강원도 양구 해안교회 성도들이 직접 재배한 멜론과 사과, 자체 제작 후드티까지 3가지 품목을 판매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모인 수익금 400여만 원은 교회 성도들이 매년 여름 찾았던 강원도 양구 지역 미자립교회 한 곳에 선교비로 전달하고 일부는 세계교회 교회학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는 10일에 유튜브를 통해 홈쇼핑 결과를 보고하고 양구 지역 교회에 선교비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7일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139만 3천 회분이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8월 23일 이후 총 815만 2천 회분의 모더나 백신이 반입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전 1차 접종률 70% 달성을 위해 차질 없는 백신 도입과 백신 이송체계 효율화, 안전한 백신 유통 관리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값 3.3제곱미터, 즉 한 평당 평균 시세가 처음으로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의 경우 KB조사에서 4,569만 원, 부동산 114 조사에서 4,002만 원으로 각각 4,500만 원, 4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아파트 3.3제곱미터당 매매가와 분양가의 차이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올해 1월에서 8월 공급된 전국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290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 2,050만 원과의 차이가 760만 원에 달했습니다. 중국 사정기관이 교육부와 명문대학들의 학내에서 공산당 이념 교육과 규율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홍콩 싱크탱크 텐다 연구소의 우진페이 부소장은 중국 공산당이 오는 11월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 회의를 앞두고 대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봤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2년 말 집권한 이래 대학 교수들에게 보편적 가치, 언론의 자유, 시민의 권리 등 민감한 주제와 거리를 두라는 지시를 해온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200만 명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세마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한국 성인의 기초 문해 능력 수준을 조사한 제3차 성인 문해 능력 조사 결과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 세마기가 어려운 비문해 성인은 성인 전체 인구의 4.5%인 약 200만 천여 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문해 능력은 연령이 높을수록, 월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농산 어촌에 거주할수록 낮았습니다. 200억 원 상당의 마약을 대량 유통한 판매 조직과 이를 구매한 투약자들이 대거 붙잡혔습니다.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를 대량 유통한 A씨 등 판매책 1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압수한 마약은 21만 4천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으로 소매가로는 219억여 원에 달하며 투약자 중에는 방송인 에이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월 중 경상수지가 15개월째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해상화물 운송비가 급등해 운송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82억 1천만 달러 흑자로 1년 전보다 11억 9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15개월 연속 흑자로 컨테이너와 해상화물 등 운송수지 흑자가 1년 전보다 280% 넘게 기록하며 전체 경상수지 흑자를 이끌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가 한 달여 만에 1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올해 안에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부스터샷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총리관저 홈페이지에 따르면 6일 기준 일본 전체 인구의 59.3%가 1차 접종을, 47.9%가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행정개혁 담당상은 의료 종사자는 11월부터, 고령자는 내년 2월부터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바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2세 이상 영유아에게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접종이 허가된 코로나19 백신은 쿠바가 자체 개발한 소베라나와 압달라로 세계보건기구는 아직 이들 백신에 대해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학교 문을 다시 열기 전에 1,120만 명의 어린이들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신라 왕성인 경주 월성 성벽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 흔적으로 추정되는 인골이 4년 만에 또다시 나왔습니다. 인골은 2017년 국내 최초의 인신공양 사례로 알려져 화제를 모은 50대 남녀 인골 두구 발견 지점으로부터 불과 50cm 떨어진 곳에서 확인됐는데 신라인이 성벽을 쌓는 과정에서 치른 의례 행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전북은 오전까지, 강원과 충북은 낮까지, 경북은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주말까지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맞춰 대면 예배 금지를 철회해달란 국민청원이 나왔습니다. 국내 기독교 인구는 1,000만이 넘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때 등장한 성도의 국민청원에 정부의 심사숙고를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